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하과학TV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해요. 자, 이번 시간은 2부입니다.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 공부했죠. 그 내용 연결하는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등속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프도 잡아보고 기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강의로 고고! 자, 2부 출발할게요. 앞강 안 보고 오시면 이 내용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자유낙하 운동을 갈 건데요. 앞에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 정지했던 물체가 우 하고 떨어져 내릴 때 바로 연직방 양측 90도로 떨어져 내린다라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건 진공 상태에서 합니다. 그 얘기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기 저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무엇이든 1kg든 1톤이든 아무 상관없이 1초당 뭐만 받는다? 9.8m/s씩 중력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너가 한번 생각해봐. 이 물체나 똑같이 1초당 9.8의 힘을 받는 건 중력만 받는데 당연히 어때? 떨어지는 힘은 이것만 받으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상관없이 이게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지 않겠니요? 맞죠? 귀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뻐해 주세요. 자, 따라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낙하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체의 종류나 모양이나 질량에 관계없어요. 뭐다? 물체의 종류, 모양, 질량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유낙하할 때 속력 1초마다 9.8 이게 포인트죠. 9.8m/s씩 증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중력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9.8m/s의 제곱이라고 하면서 이걸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지구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만유의 인력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만유 인력과 연결지어서 학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우고 밑에 것도 가볼게요. 자, 따라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있을 때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어요? 내 나름 공을 그렸어, 얘들아. 그리고 얘가 깃털이야.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쇠구슬이고요. 얘는 깃털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쇠구슬이고요. 얘는 깃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질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력만 작용하니까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쇠구슬과 깃털 모두 1초에 9.8m/, 1초당 9.8m/s의 속력으로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도달해요? 당연히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 거 이러면 동시에 도달한 거 고르시면 되고 말로 표현했다 동시에 도달했다 라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은 요 정도만 나와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선생님 찍어놓은 강의를 들으세요. 고등학교 내용. 아마 제가 검정고시 파트에다 올린 것 같아요. 그 내용.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계획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응용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거예요. 얘는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같이 깃털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공기 저항 얘는 질량 요렇게 그리는데 잘 안 보이네. 이거는 무겁잖아. 그래서 훅 떨어져요. 근데 깃털은 면적도 넓고 공기 저항 미야 이거 어떻게 움직였지? 못 움직였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게 쓰는 패드가 약간 그렇네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떨어져요. 얘가 다 떨어지는 동안 아직까지 여기밖에 못 왔어요. 쇠구슬보다 깃털이 공기저항에, 이건 공기저항이 있잖아요. 공기저항이 있을 때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야, 가지마. 공기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자, 누가 먼저 떨어진다? 쇠구슬이 훨씬 먼저 떨어집니다. 먼저 떨어짐. 그래서 요렇게 말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문제 나오면 요거 공기저항이 있을 땐지 없을 땐지를 구분해 주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과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파트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가로측을 시간, 가로측 아야, 시간, 세크, 가시에 찔렸네.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속력, 그리고 여기도 속력 V죠. 자, 그때 등속 운동을 먼저 왼쪽 편에 표현하고요. 자유낙하 운동을 오른쪽 편에 표현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속력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수평.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건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쵸? 반면에 여기 있는 자유낙하 운동은 1초당 9.8씩 증가하니까 아까 봤듯이 어떻게 이렇게 비례해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한 그래프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거 어때요? 나란한 직선, 나란한을 써야지. 나란한을 써야지. 자, 그래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시간축과 나란히 직선 모양이죠. 근데 이건 어때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여기 있는 원점을 지나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앞강에서 공부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V는 T분의 S죠? 이거는 이동거리는 V 곱하기 T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넓이 있잖아. 요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 속력이 아니 이동거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만약에 5초 동안 이 물체가 5m/s를 갔다. 이때 이동거리는 한다면 5 곱하기 5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래서 12.5m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어때요? 이동거리가 일정하죠.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만큼 증가했다면 2초에도 똑같이 증가하고 3초에도 똑같이 증가하고 4초에도 똑같이 증가하고 5초에도 똑같이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죠. 봐요. 1초에는 이만큼 증가했다, 2초에는 이만큼 증가했다가 3초에는 이만큼 증가했다가 4초에는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이 볼 땐 1초에 이만큼 잘 안 보이네. 1초에 이만큼, 2초에 이만큼. 그러니까 간격마다, 초마다 어때요? 점점 늘어나죠. 1초마다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합니다. 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프는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프 해석까지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짜자잔, 이 문제 풀어볼까? 오케이,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운동하는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가 있어요. 예로 들어 선생님이 여기를 A로 듣고 B로 듣게요. 어차피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출발 후 10초가 지난 후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얘기했는데요. 먼저 속력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앞강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보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크, 여기 미터죠. 아하,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동 거리구나 라는 거죠. 요거 S만 두고 V,
t를 왼쪽으로 이항할까요? 이거 수학이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시간, 가로죠. 이거 뭐죠? 여기 있는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삼각형의 넓이죠. 10초 동안. 그래서 여기 넓이가 b고, 그리고 이만큼의 넓이가 A의 이동거리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잘 보여요? 검은색으로 할게요. 요거 A.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이죠. 10 곱하기 10에 나누기 2예요. 그럼 얼마예요? 50m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B도 할게요. 10 곱하기 4죠? 여기 있잖아요. 나누기 2예요. 얼마예요? 20이에요. 자, 잘 봐. 여기 있는 50과 여기 있는 20의 차이예요. 뺄까요? 뺄게요. 50 A 이동거리에서 B 20을 빼면 얼마예요? 30m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 10초가 지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0m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과 요 내용 학습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는 클로징 멘트 따보도록 할게요. 우리 3단원 일과 에너지 알아볼 거예요. 클로징해서 마지막 인사해서 만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 잘 하고 오셨죠? 자, 다음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물리 파트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일과 에너지를 배우는 파트예요. 자, 뭔가 선배들 아는 친구들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는 중3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중2로 갔다가 또 중3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물리 파트 중에서 무슨 에너지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일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많은 친구들이 성적을 훅훅 갈리거든요. 이때 내 성적을 쑥 올려본다면 우리 친구들 학교 등수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과목 우리가 딱 공부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친구들의 성적을 쑥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때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안녕.